영천 영지 영보장생 여순사건 희생제 영웅들의 영혼에 고맙던 사기와 말사건은 진화의 법적으로서 이를 청소해 주시었고 그를 영웅의 무덤권을 가낼 때에는 다대의 해방으로서 이를 인도하시고 사견을 버리고 정권을 버리고 속박을 여의고 휘탈을 얻어서 압도용에 이르지 아니하고 바로 불토 낙지에 돌아와 생생의 사람의 몸을 치료하고 세세의 도덕의 인원을 떠나지 아니하며 정법 신을 길이 정진하여 성불 세중의 대화를 원만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제77주기 여순 11구 사건 희생자를 추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비상계엄이라는 곤란한 정치 상황을 극복하고 국민의 손으로 새롭게 세워진 국민 주권 시대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이번 추념식은 그 의미가 더욱 크고 깊습니다. 77년 전 이 땅은 계엄령 하에서 국가폭력으로 죽음의 그림자가 두려워졌습니다. 제주 4.3 사건의 진압명령을 거부한 14연대의 군인들이 공주로 시작된 여순 11구 사건은 곧바로 지리산으로 번졌고 불에는 그 중심에 놓였으며 1955년 4월 1일에서가 지리산 밑에서 그 끝맺음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의미를 통찰해 볼 때 이번 불예에서의 여순 11구 사건 합동 추념식이 열리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옛부터 지리산과 섬진강은 저항과 생존의 산과 강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지배 권력으로부터 핍박받은 민초들의 피난처였고 외세에 맞서 싸운 의병의 땅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의 거점이었고 여순 11구 사건 이후에는 빨치산과 진학군의 전장이 되어버린 대한민국 역사의 슬픈 현장입니다. 한국전쟁 이후에도 물북하지 못한 인민군, 지방 좌익 세력들이 지리산으로 들어옴으로써 남북은 총사령부가 이곳 항사 가까운 군수골에 설치되어 진압작전의 장교하로 우리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한 상처가 깊은 지역이 있고 지리산은 그 자체로 역사를 품고 있습니다. 국가폭력에 맞서 민중이 살아남고자 몸부림친 역사의 현장입니다. 오늘 지리산 및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것 또한 지리산과 섬진강이 품은 깊은 아픔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77년 세월 동안 유족들은 큰 산 아래 들어줄 리조차 없는 죽음 같은 어려움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연좌제의 낙인으로 숨 쉬는 것조차 두려웠었고 마을은 불타 사라졌으며 무덤조차 없는 희생자들은 먼 하늘을 바라보며 호응 속에 그리운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77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대다수의 유족들은 고령이 되셨습니다. 세월의 무게 앞에 유족들은 하나 둘 우리 곁을 떠나고 있습니다. 참 많은 세월을 사시는 동안 가슴속에 깊은 아픔들을 안고 저 세상에 가시는 길 편안히 눈이라도 감고 가셨는지.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지금 추념식 전으로 유거중 대표, 김민석 국무총리님,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등을 비롯한 내빈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국민 주권 정부 초대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어 유족들의 간절한 눈빛과 들리지 않은 마음의 목소리를 듣고 가시 함에도 긴박한 국사로 함께하지 못하시어 아쉽고 또 아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인사 말씀 한마디면은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토록 기다렸던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오늘 상황을 잘 점검하러 오신 대통령실에 오신 분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영령을 기리며 제77주기 여순 11구 합동 추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들녘에 내려앉은 햇살마저 평화로웠던 1948년 10월 19일 그날에 찾아온 비극. 진실 없는 손가락질, 붉은 낙인과 함께 차가운 총구 앞에 서야 했던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들. 총성이 대지를 가르고 순박한 이름들이 하나둘 지워진 그날, 총성이 멎은 자리에 비극도 깊이 박혀버렸습니다. 통곡조차 허락하지 않은 차가운 시선, 핏빛의 침묵을 강요당한 잔인한 세월. 77년간 삼켜낸 눈물이 강물이 되어 오늘 우리 앞에 흐르고 있습니다. 절밥을 잡수고 있는데 불러내더래. 누가? 그래서 이제 불러내니까 그냥 친구들이 부른다고 그냥 밥을 잡수다가 나갔대. 그 집로. 그래갖고 그 집로 안 오신 거예요, 이제. 그 집로 잡혀간 거예요. 세상에 우리 아버지가 먼지가 있어서 그렇게. 태어나서 보니 아버지 계신지는 몰랐지요, 이제. 저는 태어나서 본게. 그러다가 엄마하고 살다가 본게 이제 아버지 오도록만 기다렸는데 아버지는 오시지 않고. 그리고 아버지 이야기를 물어보면 누가 옆에서 들을까봐
씩씩했었고 절대 그런 이야기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하시길래 어머님한테만 듣고 지금까지 가슴에 안고 살아왔습니다. 군인들이 들어왔고 전부 다 동네 불을 싹 다 질러버렸어. 아무 죄도 없이 총살을 당했는데 총살을 가지게 돼갖고 전부 그 사람들 다 보내드렸고 어디서 이렇게 총살을 지더라고 관정이 없어. 그런 세상을 살았었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예 명예 회복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겠다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좀 희망이 봅니다. 참 슬픔을 알아주고 그렇게 좀 열심히 좀 국가가 좀 도와줬으면 그런 생각이 항상 있는데 오늘 일이 성사가 되면 우리가 소원을 풀 거 아니에요. 하늘 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돌아가셨으니까 오늘 소원을 풀어주고 싶었어요. 하루속히 유족으로 학정식의 명예를 회복시켜준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계엄령 아래 고통 속에 갇힌 여순 사건, 그리고 오늘 또다시 되살아나는 권력의 폭력을 바라보며 우리는 묻습니다. 77년의 침묵을 넘어 이제는 진실로 답해야 할 때입니다. 여순의 아픔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기억을 넘어 희망으로 친애하는 여순 11구 유족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김민석 국무총리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을 비롯한 국회의원님들, 김영록 도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많은 기관장님들, 그리고 용혜인님, 천하람님, 여순 11구 유족회와 유족들을 대표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77년 전의 비극을 기억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국가 권력에 의해 자행된 비극을 사죄하고 억울하게 가신 영령들을 위해 제사를 지내고 살아남은 자들의 이러하는 통화를 차리는 것입니다. 해방과 미군정에 의한 민족분단, 그리고 한국전쟁으로 이어진 1945년부터 1950년까지의 5년은 한국 현대사의 가장 치열한 소망과 비극이 교차한 시기입니다. 우리는 대화를 통해 계획집이 아닌 대립과 분열이라는 최악의 선택을 하였고, 그 한복판에 1948년 제주도 4.3과 여순 11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주 4.3의 피가 아직 마르기도 전에 동포를 향해 총을 겨눌 수 없다고 진압 출동 명령을 거부했던 14연대 청년들의 힘으로 11구는 시작되었습니다. 모순으로 점철된 해방 공간과 이에 터잡은 민족 분단이라는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에 스스로 반기를 드러낸 첫 함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들에게 자비롭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학문과 봉기는 이내 진압되었고, 살아남기에 산으로 행했던 그들은 민가 탈취, 공공기관 습격 등 생존을 위한 몸부림에 정부와 진압 국경은 민간을 향한 보복, 학살과 무자비한 처형을
다양하였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마을들은 불태워졌고 유족들은 많은 군중들 앞에서 총살당하기도 했으며 재판 한 번 받아보지도 못한 채 죽게 심판되었고 빨갱이라는 낙인이 남긴 흉에는 오늘까지도 우리 유족들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님,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 유족의 한 맺힌 사연들을 심판대에 세웠으면 명명백백히 그 진실을 밝히고 애국에 묻혔던 역사를 복원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각자의 자리에서 더 적극적으로 국가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을 했으면 제대로 끝내줘야 됩니다.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은 단지 죽은 자들만을 위한 일이 아니고 두려움 없이 역사와 정의를 말하고 하야와 상생의 미래를 열기 위해 살아있는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할 역사인 것입니다. 제주 4.3이 평화, 인권, 상징의 공간으로 거듭났듯 여순 11구 또한 국가 차원의 일행시설과 기념공간으로 승화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책임이며 국민 통합의 길인 것입니다. 역사를 파헤치는 일은 과거를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밝히는 일입니다. 여순의 아픔을 우리의 모두의 이야기로 껴안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교훈으로 되살려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다시는 이 땅에서 국가폭력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가장 확실한 약속이 될 것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유족들은 이제서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순 학령이 완전히 드러나고 억울한 희생자들의 명예가 회복되며 우리 후손들이 두려움 없이 이 역사를 말할 수 있는 나라, 바로 그 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 유족들 손을 함께 잡아주십시오. 특히 긴 세월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묵묵히 버텨오신 유족 여러분, 진실과 명예회복의 그날까지 부디 건강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오늘 추모식 준비에 애써주신 김순호 구례 군수님과 구례 유족회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11구 영령들의 해원과 안식을 염원하는 애도의 마음을 바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께서 추념사를 하시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상임 대표님의 절절하신 인사 말씀이 가슴을 쳤습니다. 여순 사건은 우리 현대사의 크나큰 비극이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소중한 가족과 이웃을 잃은 고통은 감히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살아남은 유족분들 또한 빨갱이라는 꼬리표와 연자제의 굴레 속에 숨죽이며 많은 날을 눈물로 지새우셨습니다. 이념의 광풍을 온몸으로 겪어내신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참으로 먹먹합니다. 2021년 여순 사건 발생 73년 만에 유족, 국회,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여순 사건 특별법, 여순 사건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순의 비극은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념의 굴레와 갈등 속에서 진실 규명과 해원을 바라는 유족분들의 절박한 호소를 온전히 해소해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비극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여순 사건의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국정과제로 채택했습니다. 2025년 1월 여순 사건법을 개정하여 희생자 신고와 조사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진상 규명은 국가적, 사회적 차원에서 사실 그대로의 역사를 기록하는 일입니다. 집단의 기억을 재형성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정부는 여순 사건이 온전한 진실로 드러날 때까지 진상조사 기획단을 통해서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습니다. 희생자와 유족분들에 대한 심사도 기한 내에 마무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새 정부 출범으로 높아진 유족분들의 기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최근 법원은 여순 사건 피해자의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법무부는 항소하지 않고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정부는 국가폭력으로 오랜 세월 고통받으신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함께 하겠습니다.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됩니다. 정부는 여순 사건이 국민 모두의 역사가 되도록 화해와 통합의 길을 열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1948년 10월 19일 밤 여수 14연대 막사에서 울린 총성은 이틀 뒤 대한민국 최초의 계엄령으로 이어졌습니다. 마구잡이식 법도 절차도 없이 국가 폭력 앞에서 무고한 국민의 꽃다운 생명이 커다란 동백꽃 숭이처럼 수없이 떨어졌습니다. 학교 운동장마다 죽음이 쌓였습니다. 남의 그 푸른 바다당 떠내려온 시신으로 굳게 물들었습니다. 이곳 구례 지리산 자락에 천여 명이 쓰러져 갔습니다. 나 죄 없으니 괜찮을 거네 라면서 담담히 끌려갔던 아버지는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그 후 더욱더 가혹했습니다. 빨갱이 가족이라는 헤어나올 수 없는 올가미를 남은 가족들에게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씌웠습니다. 취업도 결혼도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평생을 숨죽이며 그림자처럼 살아내야 했던 세월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후로도 같은 비극을 되풀이했습니다. 4.19와 5.18 그때마다 계엄이라는 어둠 속에서 무고한 국민의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3일 밤 또다시 계엄의 망령이 되살아났습니다.
다행히 깨어있는 국민의 저항으로 몇 시간 만에 국회에서 배제되었습니다마는 국가 권력의 폭주가 언제든 되살아 날 수 있음을 뼈저리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요순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은 단지 과거를 바로잡는 일에 그치지 않습니다. 국가란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연한 원칙이 무너졌을 때 얼마나 참혹한 비극이 벌어지는가를 우리 모두에게 똑똑히 일깨워 주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일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일인 것입니다. 2021년 오랜 노력 끝에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만 2천여 명의 희생자와 유가족이 인정받았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고 제대로 된 제2기 진상보고서 작성기획단이 새로이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정부는 피해자 150분에 대한 국가배상 1심 판결 항소를 포기하는 역사적 결단을 내렸습니다. 국가 권력이 자행한 불법적인 인권 침해를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전라남도는 온전한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끝까지 여러분 곁에서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도지사로서 진심 어린 사과를 먼저 들었던 그 결단으로 특별법 제정을 이끌었던 그 의지로 우리는 다 함께 멈추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여순의 아픔을 한 지역의 역사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가 함께 기억하고 깊이 성찰해야 될 우리 모두의 역사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위해 어떠한 폭력도 허용되지 않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구례 군민 여러분, 그리고 주변 지역의 여순 민중항쟁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인종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던 동포 여러분, 지금 제 가슴에는 피눈물이 솟구칩니다. 수령사를 읽겠습니다. 님은 갔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지리산의 짙은 녹음을 깨치고 이념의 허구가 광란의 피를 흘리는 황토길을 밟으며 앞뒤를 헤아릴 줄 모르는 어린아이의 손가락 좀 그 슬픈 메아리 소리에 눈물을 뿌리며 뒤돌아보지도 못하고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님은 갔습니다. 아, 님은 갔지만은 우리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민중이 일시에 함께 일어난 3.1 독립 만세혁명의 함성 속에서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을 간직한 우리의 시성 만에는 이와 같이 썼습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존재의 본체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참된 자유는 남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을 한계로 삼는 것입니다. 진여는 자유를 전제하기 때문에 평등입니다. 진여는 인간에게 평등을 가져올 때만이 참다운 진여입니다. 평등은 관념이 아닙니다. 본체가 아닌 현상의 평등이며 그것은 잡다한 사물과 끊임없이 교섭하는 역의 평등입니다. 그래서 평등은 삶의 구비구비에서 도덕적 결단을 요구합니다. 인간의 평등은 타인의 자유를 해치는 야만적 자유에 있지 아니하며 자율적 도덕의 정언 명령에서 확보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일본 제국은 인간을 수단으로 삼았기에 자멸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에 비극의 씨앗을 심어 놓았습니다. 자유는 자유의 평등을 전제로 하며, 자유의 평등은 인간의 자율적 도덕을 전제로 하며, 자율적 도덕은 평화를 확보하는 영원한 샘물입니다. 평화는 고요한 듯이 보이지만 고요하지 않습니다. 평화는 끊임없이 시끄럽습니다. 평화는 생명에서만 우러나오는 다이내미즘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기원 생동 그 자체입니다. 불균형의 균형입니다. 평화라는 가치가 없으면 문명을 떠받치는 3대 기둥, 과학을 발견하는 진, 윤리를 생성하는 선, 예술을 창조하는 미, 이 모두가 불이 나게 됩니다. 평화는 서양의 종교가 말하는 사랑보다도 더 본질적인 것입니다. 획일적 균일은 죽은 개념이고 노예 도덕의 부드러움은 너무 편협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인내천의 토대 위에서 재건해야 합니다. 평화는 중과 화의 반복적 성취입니다. 평화는 좁은 자아의 해탈입니다. 망화를 통하여 자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평화는 무감각의 고요가 아닌 섬세한 감각의 동태입니다. 평화는 인간의 편협함에 대한 방벽입니다. 평화는 지속성의 직관입니다. 지속성을 수식하는 비극이 없이는 평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평화는 비극을 이해합니다. 평화는 동시에 비극의 가치를 보존합니다. 여순 순천 11구 민중항쟁은 우리 민족사의 모든 비극적 가치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여순 19 민중항쟁을 탄압하면서 비극적 반공국가의 이념이 시작되었고, 그 우매한 반공의 광란 속에 우리 민족은 본질적으로 반공을 벗어나는 자각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여순 반란을 여순 민중항쟁으로 새롭게 인식하는 오늘에 이르러서야 우리는 빛의 혁명을 소리치게 되었습니다. 세계의 시민들이여, 구례에서 예를 구하시오. 예는 만유의 질서, 민주의 본원, 도덕의 완성. 송만갑의 묵은 소리를 들어보시오. 백두대간의 기가 뭉쳐 솟아오르는 해남의 붉은 흙냄새를 맡아보시오. 섬진강 제첩의 맑은 국물을 맛보시오. 피아골 연곡사 고강순의 깃발 불원목을 다시 흔듭시다. 머지않아 진리가 돌아옵니다. 이제 부용산 오리길엔 잔디만 푸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평화를 선도하는 우리 동포들의 가슴이 푸르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19일 감사합니다. 앞으로 3, 4년만 있으면 90을 바라보는 고령임에도 어머니의 따스한 손길과 목소리, 한바탕에 불러본 어머니라는 이름이 사라진 그날 이후
우리 9남매는 세상과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자랐고 아버지는 한마디 말도 없이 굳은 어깨로만 우셨으니까요. 그렇게 제 어린 시절은 상실과 고통이 연속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도 저는 이렇게 살아남아 이렇게 서 있습니다. 당신이 못다본 세월을 제가 대신 살아내고 있습니다. 77년 동안 삼키고 또 삼킨 슬픔 끝에 이제야 개인의 당신의 억울함을 용기를 냅니다. 어머니, 당신은 아무 죄 없는 그저 나를 사랑하는 어머니였을 뿐이라고요. 함께한 날보다 그리워한 날이 많은 어머니, 정말 보고 싶습니다. 단 하루라도 다시 함께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서로 사는 얼굴을 바라보면서 웃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어머니, 정말 그립고 사랑합니다. 77년이 지난 이제서야 어머니의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풀릴 것 같습니다. 긴 세월 외롭게 품어온 아픔을 함께 나누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손을 내밀어 주신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까마귀 우는 고래 나는 야 간다. 노고단 화엄사 종소리에 너만을 영원토록 울어다.